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는 오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집계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천여정 기자,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특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42명이 추가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에 또다시 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433명입니다. 새로운 확진자 중에는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같은 병원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일을 하다 최근 퇴직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명은 에크모와 인공심폐기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1명 역시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하루 1명 더 늘어 모두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된 확진자인데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내에는 현재 직원과 환자 600여 명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 지역 교인 9,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 확진 환자와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놨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구 경북에는 오늘도 역시 추가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재영 기자, 확진 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제대로 보이는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로 꾸준히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의심되는 시민들은 주로 자기 차량을 타고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20-30분마다 응급차로 후송돼 오는 환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크게 불어나다 보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외출을 꺼리고 정부 발표와 언론 뉴스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 환자 대부분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는데요. 일부는 의료인과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5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100여 명이 격리 환자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환자를 관리할 병실과 의료진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수 확진 환자가 격리 수용돼 있는 청도 대남병원 전체를 확진자 격리 치료병원으로 전환하고 이곳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진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이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공공시설도 폐쇄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구발 코로나라는 말을 쓰면서 시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경남 창원에선 한마음 창원병원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은 폐쇄됐고 환자와 의료진은 격리돼 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한마음 창원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보호자를 비롯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 조치됐습니다. 경상남도 발표에 따르면 이 병원의 47살 여성 간호사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주 20대 아들이 대구를 다녀온 뒤 기침과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검체 검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과 인접한 합천에 거주하는 40살 여성이 확진자로 추가됐는데요. 각각 양산 부산대병원과 마산 의료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곳 한마음 창원병원은 외래 환자를 받지 않고 있고 모든 출입구가 차단돼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병원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치료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창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환자 방문과 유동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최근 입원 환자가 300명 안팎, 외래 환자가 하루 1,4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한 환자, 의료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격리와 검체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들의 동선과 감염원 추적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부산 지역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는 전망은 힘듭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20살 여성으로 수영구 한서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0살 확진자는 부산대학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고요. 어제 부산의료원에 입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는 현재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확진자 2명에 대한 동선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 성당과 교회 그리고 식당 등에 머물렀는데요. 부산시는 현재까지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6명을 확인하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필리핀을 잇따라 여행하고 지난 16일에는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접촉자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CCTV 분석 등 역학조사와 함께 안전재난 문자를 발송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에게 자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확진자가 늘 것에 대비해 부산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540개가량의 병실을 1, 2주 안에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곳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을 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현지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대전 지역 첫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23살 여성인 이 확진 환자는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이 여성은 지난 13일 대전 자양동 친구 집을 방문한 뒤 친구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대전으로 돌아와 대전 자양동과 은행동 일대 음식점과 카페, 지하상가 등 10여 곳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동부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된 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또 대전시는 오늘 오후 대구 주민과 접촉한 대전 유성구의 6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 내일 추가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 환자는 아파트 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32살 남성입니다. 세종시는 금남면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이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19일부터 어제까지 세종시와 아산 등 아파트 단지 3곳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지역 내 음식점 3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천안 단국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온 계룡대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가운데 접촉자를 상대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면서 대전 지역 어린이집 1,288곳에 대해 올해부터 엿새 동안 임시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대병원 앞에서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서는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남편의 직업이 택시기사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현재 확진자들 상태 전해주십시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는 현재 이곳 청주의료원 음압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미열과 기침이 있지만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전주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청주와 전주에 사는 일가족이 만나 지난 18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청주시 보건소를 통해 검체 검사를 받은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부부 가운데 남편이 택시기사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한 남편,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탑승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 지역의 공공시설과 이들이 다녀간 대형마트 등을 임시 폐쇄하고 각종 행사 개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 춘천, 속초, 삼척 등 3개 지역에서 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영기 기자, 우선 춘천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춘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0대 여성 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신천지 예배당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낮 12시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같은 날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특별한 증세가 없어 자가 격리를 하다가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학곡리와 석사동, 후평 2동 등의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다문화 지원센터나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 임시 휴관 조치했습니다. 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확진자 동선과 가족 등 밀접 접촉자의 건강 상태와 동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속초에선 2명, 삼척에선 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속초 확진자 1명은 30대 여성으로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가족과 함께 대구 동생 집에 다녀온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양양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상근 군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단양과 경북 문경 지역 등을 여행하고 18일에 속초에 방문했는데 이후 고열 증세를 보였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척에선 이달 8일부터 11일 친구들과 대구를 여행했던 2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도내 유치원에 대해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 대구시의 신천지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찾아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찾아낸 환자들로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등 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이외 지역에서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진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 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 대응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의 감염병 확산 시 한 차례 발동된 바 있으며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 전파에 대처하는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역 관리 체계의 주된 전략을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체 발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지역사회 대응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에서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되었고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망 구축이 여전히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대응 수준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며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전파 차단을 지속하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심각 단계에서 함께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 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접촉 감염의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종교단체의 대구 지역 교인 약 9,3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전원에 대하여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까지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 위험이 높은 경우부터 진단 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명단을 확보한 4,474명에 대하여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544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증상자부터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방역 조치에 협조적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이외에 종교단체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 지키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의 진단검사 가능 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공중보건의사 24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천여 명의 종교단체 격리자의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 병상도 확충하여 안정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등 2개소를 경증의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 격리 병상이 있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 이송하고 있으며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군 대전병원 등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내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당분간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개학도 연기하였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524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한 검사도 실시됩니다. 확진 검사 중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인근 동국대병원과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시켜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92명의 경우 확진된 92명의 경우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 치료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투입되어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들의 가족,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 방역당국이 현지에 직접 파견되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함께 힘을 모아 감염 전파 현장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고 관계부처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필요한 환자가 검사를 받기 어렵고 접촉 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증상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하여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 주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경증 상태에서의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기관을 더욱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하루 1만 건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예방적인 위험 차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 등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특별히 더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부터의 발열 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이외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음압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의 격리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도 지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이 동참해 주셔야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바로 가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해 주시고 병문안 등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코로나19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정례 브리핑 내용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에 대하여는 즉각대응팀이 대구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126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인들의 출입국 내역 조사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환자들은 주로 2월 7일에서 10일경에 일부 1차 소규모의 집단 발병이 있었고 2월 14일에서 18일경에 또 증상이 발현하고 있어서 2월 7일 이전에 유입된 감염원에 노출된 사례들이 잠복기를 거쳐 첫 번째 유행을 보여줬고 2월 14일경부터는 2차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매 주말의 종교 행사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집단 내에서 제한적이나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한 후에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신도의 가족이나 닫힌 공간 등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2차 전파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2월 중에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했거나 신도 또는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대외 활동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1339 등에 문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지역 시민들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행사는 최소화하고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 사례와 관련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5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11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료진 등 직원이 9명이고 입원 환자가 102명이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내 환자 발생은 주로 폐쇄병동으로 운영되었던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확진자 중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는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 인력을 투입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병동 외에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퇴원 후에 자가격리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한 두 번째 사망 사례는 65년생 여성 환자로 해당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던 중 2월 11일부터 발열 증상이 발생한 뒤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및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격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에 협조하여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꼭 준수하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뿌연 표정의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지나면서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바람이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청주가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과 강릉이 12도, 대전이 10도, 서울이 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의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밤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시작되겠고 이 비는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급적 단체 활동은 삼가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